네, 지금 시장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전략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같이 맵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좀 전일장이랑 반대 분위기가 반대죠. 네. 나왔습니다. 딱 바로 이렇게 사선을 그었을 네. 때 이쪽으로 초록불이 좀 들어오면서 그래도 나스닥이 막판에 반등. 자, 간밤에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제 BOJ 통화정책회의 이 상황이 아무래도 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아니, 당연히 미국이 최고의 강대국인데 일본 때문에 미국이 흔들린다고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일본도 이제 엔화도 기축통화이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엔화를 정말 수십 년 동안 이제 저금리 거의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그 자금을 수십 년 동안 빌려서 전 세계 곳곳에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고 당연히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다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지금 조금 움직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끔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은 이제 뭔가 큰 이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밑에서 조금만 움직여줘도 와장창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금의 흐름이 어느 정도 좀 큰 자금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좀 관건인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하는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 금리 인상을 발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발표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수급이 이미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뭐 선반영이든 어쨌든지 지금 그래도 움직여야 될 흐름들이 움직이는 상황이어서 사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금리가 제로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워낙 지금까지 경기가 너무 어려웠고 이제 네. 디플레이션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자금을 푸는 것 자체, 이제 이런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정상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제야. 올리는 거죠. 뭐 미국은 이제 4에서 이제 열심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본은 제로에서 이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 1, 2%대까지는 그래도 일본이 좀 열어놓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빠르게 올리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올리고 일본은 올렸을 때 이 전 세계 진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속도감은 좀 천천히 해서 올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수년 동안 앞으로 봤을 때 받아들일 현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시장은 또 오히려 조금 밀리면은 또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오거든요. 경기 침체 지금 될 만한 조건들 없으니까 뭐 소비 쪽 꺾인 거요 의미 없어요. 어차피 12월 달도 되면은 뭐 판매 잘 됐다 이런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서 이런 걸 이용해서 오히려 이렇게 대놓고 보이는 이슈를 통해 가지고 매수를 지금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보면 이제 또 12월 달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미끄러지시는 이 그림들이 되게 많이 돌더라고요. 누워있는 사진도 돌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잘라 돌고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조금 바쁘신지 좀 시간차 공격을 하실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근데 한 20년 평균으로 봤을 때 네. 산타 할아버지가 12월보다는 1월에 많이 오셨어요. 새해에 오히려. 그렇죠. 바쁘시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려고 하면 이제 어떤 나라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 이에 따라 네. 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농담같이 말씀드리지만 시간차로 보통 1월 달에 많이 좀 랠리가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꼭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뭐 뒤늦게라도 와주시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해는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바쁘신 산타 할아버지를 이제 이해해 주시고 12월 후반 그리고 이제 1월 초 중반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밀리는 이 상황을 이용하셔가지고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급하지 말자.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이 좀 가능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번 주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만큼 저희는 그래도 밀리면 매수 전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제 저희가 지표 차례대로 점검해 보려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앞서 소비, 네. 뭐 10월 소매 판매, 제로 성장, 보합 이 부분에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거 걱정할 거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일단 10월 달 소매 판매 제로 성장이잖아요. 10월,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 이럴 때는 한참 또 이 심했잖아요. 셧다운 때네요. 그렇죠. 네. 셧다운도 있었고 그 셧다운 하다 보면은 뭐 많은 기관도 문을 열지 않은 것도 있었고 게다가 또 미국이랑 또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가 한참 그렇죠. 또 이게 기사화됐었던 시기이기 네. 때문에 뭐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이런 거 치면서 이제 10월 달 이전 건 잊어버리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큼 이 지표들은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고요. 사실 이거 연준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연준 파월이랑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한 게 어떤 거였냐면은 인플레이션 지난 이 무역 협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내년 1분기가 피크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전까지 경제 지표는 그냥 참고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로로 놓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도.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뭔가 지표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1분기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낮추고 좀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얘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12월 달에 소비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외의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국내 증시 관련된 섹터 질문에 이제 전력기기와 네. 관련해서 워낙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좀 횡보하는 흐름, 고점 대비 10에서 20% 정도 빠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전력기기 3사입니다. 네.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오늘은 1% 내외로 좀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들 종목도 지금 시점에서 다시 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조금 최근 잘 쉬는 것 같아요. 저는 전력 3사로 말씀해 주신 기업들 모두 지금 저는 오히려 이렇게 눌렀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게 관건이 뭐냐면은 너무 한 번에 다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추가 눌림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추가 눌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전력 기기 뭐 전력 관련주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또 원전 관련주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도 지금 각 나라에서 원전 관련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이제 국가에서 밀어주고 있고 막 허가를 하고 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아쉽긴 하죠. 탈원전을 했다가 다시 지금 돌아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장 지금 원전 관련해서 실적이 딱딱딱 찍힐 수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탈원전 시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전 시기에 과연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는지를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예전 한참 원전 잘 할 때 밀어붙여줄 때 그때 잘났던 실적을 좀 베이스로 하셔가지고 어떤 기업과 연결돼가지고 앞으로 매출이 예상되는지 그런 걸 잘 보시면은 원전 관련 기업들도 관심을 좀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은 포인트가 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전력 소비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생산하든지 이게 진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요즘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이쪽 관련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 매수는 분할로 천천히 접근하시면 지금은 내년을 대비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가 아닌 조금씩 모아가는 네. 전략이 그런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투자 소식들 알려왔다면 여기에 펌프질을 확실히 네. 해줄 수 있는지 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미국 지표 이야기로 잠시 다시 돌아와 볼 텐데 우선은 10월, 11월 고용 지표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10월에는 이제 비농업 고용이 10만 5천 건 감소를 했다가 11월에는 6만 4천 명 증가를 했다. 여기에 이제 실업률이 4.6%가 좀 찍히면서 네. 또 4년 만에 최고치다. 네. 이런 단어가 붙게 되면은 와 이거 진짜 실업률이 높은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입장에서는 부진한 고용이 필요하긴 했지만요. 네, 맞아요. 일단 뭐 시장은 항상 그렇죠. 이제 bad is good을 원했다가 또 뭔가 애매하게 돌아가니까 또 계속 의견이 바뀌는데 일단은 뭐 발표된 고용 보고서를 좀 보니까 비농업 부문 고용 자리가 6만 4천 개 정도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4만 5천 개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죠, 보통. 근데 그거보다는 잘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해서 오히려 지표가 잘 나온다고? 그럼 금리 인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튀어버렸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일자리 감소죠. 이제 10월 달에 대한 게 좀 많이 지난 거긴 한데 이게 10만 5천 개가 감소하고 예상치가 이제 4.5를 상회한 4.6이 나오면서 조금 이게 우려가 나왔죠. 그러니까 네. 이게 우려와 뭔가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나오는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더 방향성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연준이 요거에는 그렇게 의미부여를 할 것 같지 않고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과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시장 자체도 이걸 그렇게 크게 의미부여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오늘 아침에 마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일단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 이제 새로 나오는 발표된 지표들 좀 보시면서 하시되 지금은 미국의 그 고용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정신이 없는 시기입니다. 서로 이제 계속 이제 이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연말 12월, 1월 달 한 2월 정도까지 여유롭게 고용 관련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케빈 애쉬 위원장도 실업률 증가세 새 직장 찾는 현상이다. 맞아요. 좀 네. 이렇게 코멘트를 하기도 했던데 이 부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죠. 저희가 지금 앞서 대표님께서 에너지 이렇게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에너지 혹시 천연가스 이렇게 채팅에서도 질문을 하시거든요. 천연가스요. 천연가스. 일단 천연가스 포함이에요. 일단 내년에는 진짜
다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지금 저는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쵸? 뭐 풍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풍력이라는 건 사실 원전과 풍력을 봤을 때 이게 특징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물론 위험도 차이도 있지만 두 개를 어떤 걸 먼저 건설할 수 있냐라는 그 시점을 봤을 때는 당연히 풍력이 빨리 설치 건설될 수 있죠. 편리성이. 그렇죠. 편리성이 훨씬 빠르고 이제 이걸 바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또 어느 정도 전기를 만들어내냐는 그런 의문부가 항상 달리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 근데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가 전기가 모자라잖아요. 뭐라도 내년엔 진짜 다 아마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기가 필요한데 이제 적당히 필요한 시점이 아니고 정말 많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화석연료든 원전이든 뭐 풍력이든 뭐든지 간에 태양광이든 뭐든 일단 다 줘. 이런 식으로 아마 내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풍력이라든지 친환경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그게 본인의 이 공화당이 원래 화석연료 베이스로 이제 많이 커온 이제 그쵸. 정치가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더 싫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했었던 걸 다 그냥 없애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치적인 것도 좀 있긴 있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도 그거지만 싫은 것도 싫은 거지만 일단 AI를 밀어붙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내년엔 좀 받아들이고 그런 산업에 대한 어떤 푸시를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진짜 에너지 전방위적으로 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근데 투자자분들이 조금 트레이딩하기 편해지겠죠. 다양한 업종군의 테마를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년에는 어쨌든지 간에 AI의 하부 테마로 불리는 이 에너지 관련주들은 관심을 좀 계속 가지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좀 국제 유가가 빠졌던 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관련 기업들도 한 2에서 4% 가까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가 관련 기업 꼭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려요. 오히려. 네, 오렌 버핏도 사실 보면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기업들이 계속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50% 이상을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 대신에 우리는 경영 참여 안 한다. 이것까지 하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보시면 국제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낮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디 가가지고 유가가 왜 낮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름 넣을 때 비싸니까. 근데 그거는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맞아요. 세금에 대한 부분도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항상 기름은 이제 선물 거래를 하잖아요. 수년 거를 미리 사오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비싼 거기 때문에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죠. 참. 예, 네. 근데 지금 전 세계 3대 유가는 굉장히 싼 수준입니다. 5년치를 봤을 때 완전 저가의 부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기름을 파는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지금은 계속 가지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면은 중국이 좀 살아나야 되긴 하는데 중국은 사실 좀 단계에 살아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쨌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이 전쟁 이슈가 끝나게 되면은 오펙 플러스도 조금 의견이 바뀔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유가가 좀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하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처음에 사우디의 빈 살만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랬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미국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펌핑될 수 있는 이런 무역 협상들을 했었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희한하게 유가는 계속 바닥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뭔가 조금 이제 이런 유가도 이제 바닥에서 계속 이제 움직임을 하다가 반등을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실 전 세계의 모든 재화가 다 정치와 연관이 없진 않지만 정말 정치적인 재화가 기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 때쯤에 이제 유가의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유가 관련 기업들 저는 지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든 쉐브론이든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분명히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당 부분들 오히려 그렇다면 간밤의 흐름이 좀 기회로 여러분들 삼으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뭐 테슬라 어제도 사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독일 기가팩토리 배터리셀 투자 확대한다 이 소식까지 전해져서 이제 뭐 신규 진입도 다시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질문이 따라붙는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전 계속 말씀드렸죠. 테슬라. 맞아요. 네, 테슬라는 그냥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캐즘 사실 올해 제가 한 중반부터 캐즘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참 이제 인터넷상에서 비판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지금 캐즘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테슬라는 지금 보면은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두 기업이 지분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라는 이제 CEO가 중심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 때문에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 이제 내년 스페이스X에 대한 상장 기대감 그리고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또 같이 하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또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쉴 만큼 쉬었어요. 쉴 만큼 쉬었다라는 판단되고 있고 중국은 또 알아서 좀 몇몇 기업들이 쓰러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가 치킨 게임의 승자는 이제 테슬라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지금 유럽 같은 데 또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싸게 판 게 어느 정도 한계점이 오게 되면은 다시 좀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이제 사실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라고 제가 사실 수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내년에는 또 이제 ESS에 대한 실적도 기대가 되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매출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질까? 아니요. 지금은 근데 원래는 전기차 시장은 원래 테슬라가 원탑으로 달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경쟁자가 나오면서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게 맞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뺏겼다고 해서 테슬라 와 끝났다. 아니고요. 원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시장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동안은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죠. 테슬라가 먼저 들어왔고 이제 선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간 건데 그 약점을 계속 다른 기업들이 파면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오거든요. 뭐 비단 근데 이건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TSMC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시장 경제에서 너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판매량 줄어들었다고 그거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테슬라는 다른 매출 구조로 또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고 ESS라는 강력한 AI 테마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셔가지고 로보택시와 함께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실 만하다. 그리고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지금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성장 동력에 좀 더 힘을 싣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번 주에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인데 네. 이제 하루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좀 성적표를 어떻게 내놓게 될지 사실 지금 시장에 심린 눈높이가 더 높아져 있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항상 자주 말씀드렸던 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거를 풀이한계로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시장 점유율 차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 위에 있고 마이크론 여기 밑에 있는 기업인데. 동생의 성적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돼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미국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어쨌든 이제 분위기를 보기엔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뭐 최근에 삼성전자 열심히 따라가가지고 HBM4는 이미 많이 따라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문제가 뭐냐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 너무 크게 반영이 돼 있으면 참 네. 이게 월가라는 친구들이 되게 재밌는 게 아무도 본인에게 그 떡을 준다 말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김치국을 정말 많이 마시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기대를 해놓고 그거에 못 미치면 기대감 이하라고 해서 이제 시장을 밀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숫자를 보자고요. 숫자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숫자와 성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뭐 시장 점유율이 뭐 다른 기업에 비해서 밀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칩에 대한 이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못 따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마이크론 니들 거라도 줘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크론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미쳐줄지는 모르겠지만 숫자만 봤을 때는 절대 나쁜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좀 내려왔잖아요. 고점 찍고. 근데 지금도 오히려 마이크론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포트의 한 켠에 조금 정도는 매수해 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마이크론보다는 삼성전자가 낫죠.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생보다는 형님으로 좀 우리나라 형님을 보겠습니다. 형님 낫죠. 삼성전자. 네, 그럼요. 네, 저 이번에는 저희 채팅에 들어왔던 질문 한번 네. 여쭤볼게요. 지금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건설 ETF를 좀 봤었는데 맞아요. 네. 약간 아쉽다. 그래서 네.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좀 봤더니 ITB 뭐 사실 9월부터 금리 인하 재개됐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내림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금리 인하가 멈췄잖아요. 금리 인하가 쑥 내려가주면 사실 되게 좋은데 금리 인하를 지금 1분기 이제 내년에 뭐 연준은 한 번 정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던져버리니까 당연히 관련주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고 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 제일 좋은 업종은 두 가지 부동산과 이 자동차 같은 기업, 자동차 기업들이 되게 좋은데 일단은 지금은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금리 동결이지 이게 인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인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에 만들면 건설주는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인상은 아니고 이제 인하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 시간이 좀 더 딜레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명확한 기준을 드리면 건설주 ETF 매도해야 되나요? 했을 때 금리 인상으로 가면 매도하십시오. 금리 인상으로 가면은 이거 기간 진짜 길어져요. 그리고 그렇죠. 금리 인상을 왜 했는지 이유도 봐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만약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도하셔야지만 그거 말고는 그냥
기간을 조금 더 여유를 두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은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ETF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건설 ETF는 지금은 조금 딜레이는 되지만 투자 매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 좀 생길 네. 수는 있겠습니다. 자, 저희 질문 주셨던 이 건설 관련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엔 지금 국내로 와볼 텐데 국내 지금 대형주들의 발목을 좀 잡았던 게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좀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시행 세칙에 대한 개선이 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기도 했거든요. 좀 가능성 엿볼 수 있을까요?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투자 경고 개선에 대해서는요,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는 우리나라에 되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후진국이라 생각하거든요.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상법 개정안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대주주양도세 같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지금 계속 시장 개선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투자 경고 개선안은 나와야 됩니다. 올해 연내에 발표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잘 나가는 기업들 주가 많이 올랐다고 경고 때려버리면 미국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거기는 상한가, 하한가도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금융시장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진통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과정이고 개선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투자 경고가 정말 이른바 얘기하는 그런 잡주들 있잖아요. 정말 투자자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이제 나와야겠지만 투자 경고 개선안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제 1단계, 2단계 레벨업 성장했어요. 근데 우리가 걷다 대고 막 4단계, 5단계를 요청하면 안 돼요. 성장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개선안도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연한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발표하고 내년에는 그런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오히려 이렇게 불필요한 눌림이나 불필요한 거래 정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되는 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가능성 따지지 말고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 안에 좀 좋은 내용이 좀 발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장 전략 간략하게만 한 말씀 주시죠. 이번 주는 그냥 계세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눌림을 이용해서 추가매수, 신규매수 하신다는 생각 가지시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산타 할아버지가 좀 시간차 공격 내년 초에 오신다 하더라도요. 일단 12월 달은 여러분들 계속 기대감을 가지시고 계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건 있어요. 한국 밸런스에 미국 밸런스가 난 압도적으로 높아 하시는 분들은 좀 매도하시고 한국으로 넘어오십시오. 환율 높잖아요. 네. 환전하기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한국 밸런스를 좀 높여놓으시면 내년에는 전 상승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상승률이 미국보다 더 높을 거라서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밸런스를 좀 낮추시고 국내로 넘어오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투자는 편하게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밀리면 매수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무게추도 같이 짚어드렸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